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전 수제비쌤입니다. 자, 이렇게 실기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앞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되게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넘어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승자의 두뇌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합격을 절반은 넘어오신 실력자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실기만 정복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요.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예, 승자의 두뇌는요, 승리의 쾌감을 기억을 해서 다른 일에서도 승리했던 경험을 토대로 노력해서 결국 쟁취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에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네. 이런 환경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곧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학습할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까지 듣고 계신다는 것은요, 이미 승자의 뇌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필기 합격의 기쁨을 이제는 실기에서 다시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은요, 처음이든 n번째 도전이든 매 회차마다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10번 시험을 봤다고 결승선 바로 앞에 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시험이 또 개근상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누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합격의 성패가 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합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통한 학습 방법을 수제비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어떤 분들은 한 번의 합격 후에 실기 도전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번의 도전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도전을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여러 번 도전하신 분들은 자기가 공부했던 것만 또 네.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시험 보는 수험생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자기가 학습을 할 때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보강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 회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힘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특징을 크게 4파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N은 논 메이저 스튜던트, 비전공자도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전공자분들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분들도 응시를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도 많이 따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IT 분야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비전공자들이 코딩 연습도 하고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 기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제비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IT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제비의 부제가 비전공자를 위한 최고의 수험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비전공자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책 그리고 강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E, 에센셜 퀄리피케이션입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필수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보처리 산업기사 어디에 쓰냐? 좀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급 산정에도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유무에 따라서 경력 인정이 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취업에도 가산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전산직 공무원을 시험을 보려고 하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가 있어야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공 분야에 한해서 학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한다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F입니다. 풀리 리비전. NCS 기반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완전 개정됐습니다. 자, 2020년에 정보처리 기사가 개편이 됐고요. 네, 2022년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2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수험서로는요, 이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전혀 대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를 참고하신다고 예전 책까지 좀 보고 있으면 혼란이 생기실 건데요. 네, 수제비에서는 이런 과거 기출문제도 선별해서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혼란 없이 수제비로만 공부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수제비 책 한 권에 과거 기출 문제 중에서 이번에 나올 만한 것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NCS 기반의 새로운 범위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수제비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는요, Absolute Evaluation입니다. 네, 네, 절대평가이고요. 총 20개의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150분 안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 남습니다, 조금. 네, 시간이 남고 전체 20문제 중에 12문제죠. 총점 60점을 넘어야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이죠. 네, 주관식인데 단답형과 약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객관식으로 푸는 필기 시험보다는 좀 더 정확한 학습이 필요한 실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실기 시험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시험은요, 상위 몇 프로, 중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네, 모든 시험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다 어렵게 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 15%, 중위 55%, 하위 30%의 기준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 퍼센테이지는 상위 20%가 될 수가 있고 네. 상위 5%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골고루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위 50%를 찾아서 어렵게 맞추기보다는 중위 55% 그리고 하위 30%를 확실히 맞추는 전략이 더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실기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는요, 총 7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실기는 7과목 모두 같은 중요도로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따라서 핵심 요약 중심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과 SQL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전략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강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 직강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NCS로 개정된 이후에 최고의 수험서인 수제비 시리즈 지필진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네, 강사와 지필진이 보통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자의 책으로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중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선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수제비 저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좀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자 직강이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 다음은 듀엣 강의입니다. 듀엣 강의는 한 강의당 2명의 선생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한 강사의 관점으로만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좀 놓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2명의 선생님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관점과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듀엣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강의를 하니까 사실 좀 지루한 면이 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도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론과 기출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내용이 바로 뒤에서 어떻게 실제 문제로 출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또 시험에서 변형돼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확실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제비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두음 비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는 이 수제비만의 특징인 두음 비법을 좀 더 강화해서 암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분들에게 개념을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두음은 자기가 혼자 읽어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재밌게 설명할 때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그런 네. 수험생들한테는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공부하고 빠르게 진도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커뮤니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현재 2022년 2월 기준으로 63,000명의 회원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커뮤니티 개설 2년 만에 1년마다 거의 3만 명씩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맞춘 최적화된 예상 문제나 데일리 문제, 그리고 각종 공부 팁 등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특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응시서류 접수 노하우, 그 다음에 필기시험 접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수제비 카페에서만 있고요. 베스트 합격 후기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너무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는요, 최강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 바로 지필진이요, 카페의 상주랍니다. 네, 힘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루 종일 이 커뮤니티에 저희의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보통 빠르면 뭐 10분 안에, 그리고 또 오래 걸리면은 저희가 또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 3시간 안에는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아유, 어렵죠. 네, 그래서 힘들게 그래도 네.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만큼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작은 산을 이제 필기를 넘어오셨는데요. 네,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있을 졸업, 취직, 뭐 승진, 결혼, 이제 여러 삶의 산들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큰 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정말 좀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따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산을 올라가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끝을 내야 됩니다. 네,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네, 중도 포기는 없었고요. 네, 이제 본인이 하기로 결정한 이상 넘어야 하는 대상이 됐고, 여러분은 이 산을 넘어오면서 오는 어떤 희열 그리고 승리감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어려운 산도 넘어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지필진도 이제 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수험생분들의 좀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면서 굉장히 진땀을 빼면서 답글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외국 논문까지 찾아서 읽어서 답변을 단 적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죠. 수험생 분들과 함께 저희 지필진도 같이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활기찬 마음으로 1단원부터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